네, 수출 통관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수출의 정의하고 통관 절차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수출 거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그 관세법 외에 수출 관련 법령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출은 관세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국 물품의 정의가 이제 관세법 제2조 5호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품뿐만 아니라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항목 보시면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도 내국 물품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항 전 수입 신고라든지 아니면 수리전 반출 승인이 받았다든지 해서 관세랑 부가세가 납부가 되면 이제 관세법에서는 내국 물품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출하고 비슷한 게 반송이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 대상이 있겠습니다. 이제 뭐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수출의 경우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고 반송의 경우는 외국 물품을 그냥 그대로 다시 외국으로 돌려보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 통관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출 통관 절차는 크게 이렇게 서류를 입수하는 단계, 그리고 검토하는 단계, 그리고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단계, 그리고 신고 후에 이제 서류를 처리하는 그런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신고서는 많이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선적 서류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가 있는데요. 인보이스는 가장 먼저 이제 이 수출 신고의 근거 서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수출자한테는 이제 이러이러한 물품에 대금을 주세요라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도 하고요. 수입자에게는 이제 어떠어떤 물품을 내가 구매했다는 그런 물품에 대한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수출자와 수입자가 매매 계약을 했다는 그런 증빙 서류가 될 수도 있겠고요.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그 보험 가입을 산정하는 근거 서류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혹시 매매계약 관련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이 진행될 때 그때 필요한 근거 서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통해서 일단 이 아래에 보이는 확인사항처럼 이제 뭐 거래 당사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거래 조건이나 이런 물품의 이런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킹리스트가 있는데요. 패킹리스트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인보이스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물품 자체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물품의 중량이라든지 CBM이라든지 포장 방법 뭐 이런 게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서류를 가지고 수출 신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따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거래 당사자를 구분을 해서 수출자랑 뭐 수출 대행자, 제조자를 명백하게 구분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출 실적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명백하게 하지 않아서 실제로 뭐 수출 실적 대상에 해당되는데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보이스나 뭐 관련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품명이랑 규격이 있습니다. 이제 품명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율표상의 품명이고, 거래 품명은 이제 실제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서로 부르는 품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수출한다고 하면 일반 뭐 수출입할 때 컴퓨터라고 이제 기재를 하지만 관세율표상에는 컴퓨터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자동 자료 처리 기계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품명은 자동자료 처리기계가 되겠지만 거래 품명은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모델, 규격, 성분 뭐 이런 내용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네. 이 품명 관련해서 만약 이제 관세율표상에 특혜된 품명이 아더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뭐 9단위부터 4단위까지 특혜된 품명에 따라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완제품이 아닌 뭐 부분품이라든지 중고 물품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앞에 파츠나 이런 유즈드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해당 물품이 부분품이거나 중고 물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물품 소재지인데요. 수출 신고는 그 해당 물품이 실제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이제 적어놨지만 뭐 공장에 있으면 공장 주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물품이 실제로 반입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 가격은 이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뭐 수출 실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 당사자 간에 C조건이나 D조건으로 거래를 했을 때에는 운임이나 보험료를 추가로 기입을 하셔서 그 기입을 하시면 자동으로 FOB 가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 인도 조건이나 통화 종류에 대해서는 서류에 기재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시 제출 서류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놨는데,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 되겠고요. 물품에 따라서 수출 요건이 구비되어 있으면 그 요건 서류 제출하시면 되고, 감면이라든지 기타 특수한 수출이 있는 경우라면 세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에 대한 처리가 이제 나눠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동 수리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날리면 바로 그냥 서류 제출이나 기타 행위할 필요 없이 신고가 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이제 선별이 뜨게 되는데요. 선별이 뜨면 세관에서 확인해서 그냥 수리 처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세관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수리가 됩니다. 마지막에 검사가 있는데요. 검사가 걸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검사해서 신고 사항과 현품을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적정하게 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검사 종류는 여기 써둔 것처럼 신고지에서 하는 검사가 있고 적재지에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고 관할 세관을 잘 해야 된다는 게, 혹시라도 검사에 걸리게 되면 신고는 이쪽으로 했는데 물품이 다른 장소에 있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지 세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 기타 서류 보관은 3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3년 동안 보관 안 하면 제재에서 보이다시피 벌금이나 과태료를 맞기 때문에 보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특별한 경우여서 기재를 해놨는데, 취하나 각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수출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에 대한 효력을 무효로 한다는 점에서 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취하 같은 경우는 신고인이 어떤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신고인이 취하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것이고, 각하의 경우는 세관 쪽에서 이 신고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두 취하와 각하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좀 특정한 수출거래 형태만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 구분 코드가 다르게 돼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일반 수출의 경우는 그냥 돈을 받고 물품을 판매해서 수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위탁 가공은 원부자재를 이제 무상으로 이제 수출을 해서 해외에 있는 노동력을 공급받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구분 29로 진행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결제 방법은 PT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대 방식 수출은 말 그대로 그냥 임대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다시 수입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물품을 넘기는 형태의 수출입니다. 그래서 거래 구분은 33이나 39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상태 수출은 쉽게 보시면 중개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품을 이제 구매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그대로 뒀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 판매 차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화 획득의 목적의 수출이기 때문에 이제 서류 제출을 통해서 원상태 수출로 인정이 되면 관세랑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이거랑 비슷한 형태의 수출로 위약 수출이 있는데요. 위약 수출도 이제 원상태 수출하고 마찬가지로 수입되었던 물품이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형태인데요. 이게 원상태 수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원상태 수출은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판매하는 형태지만 위약 수출은 이 물품을 샀는데 문제가 있거나 뭐 해서 반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시 국내에서 뭐 사용이나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입했을 때 납부했었던 관세나 부가세가 전부 다 환급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수출로는 뭐 전시회 수출이나 무상 수출이 있는데 전시회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무상으로 나가서 무상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입할 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출하고 수입이 연계된 경우에는 거래 구분이나 이런 걸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반송 수출이 있습니다. 반송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착한 외국 물품을 뭐 수입 통관이나 뭐 관부가세에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서류는 이제 왜 다시 돌려보내는지에 대한 사유서와 수입 선적서류, 수출 선적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